That's important. Your shots are going wide because you don't have a stable base. And once you line up your sights, remember, you want to squeeze your trigger. Don't pull it, squeeze it. No! Bucketheads! Did you listen to anything I said? They're all going 영화 매니아들 사이에서 유명한 말 중에 스톰트루퍼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활극 영화에 나오는 악역들은 총을 아무리 쏘아대도 주인공들을 거의 맞추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은하제국 스톰트루퍼들은 정예병력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영화사의 이름을 남길 정도로 총을 못 쏜다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 보정이나 제다이들의 포스파워 보정 같은 너무 뻔한 이유 말고 세계관 내적으로 스톰트루퍼들이 이렇게까지 총을 못 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본래 스톰트루퍼 부대라 함은 은하제국 육군의 최정예 야전 부대를 뜻합니다. 흰색 갑주를 입고 표정을 알 수 없는 헬멧을 쓴 스톰트루퍼들은 상황이 가장 악화되었을 때 현장에 나타나는 제국의 적들에게는 최악의 징조였습니다. 스톰트루퍼들은 사관학교 시절부터 굉장히 강도 높은 전투훈련을 받았으며 일반 징집병으로 대표되는 총알바지 제국 육군 병사들과도 차원이 다른 부대였습니다. 은하제국 초기 스톰트루퍼들은 지난 3년간 은하계 전역에서 활동한 베테랑 클론 병사들과 그 중에서도 정예병력이었던 클론 특공대원들에게 직접 전투훈련을 받으면서 경험을 쌓아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고의 훈련 과정은 은하제국 정권이 유지될수록 점차 질이 나빠졌죠. 은하제국 황제 펠퍼틴은 야빈 전투 이전쯤에 제국 육군 강화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모두 징집병 출신인 제국 육군병들을 전원 스톰트루퍼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제국기 후반으로 갈수록 스톰트루퍼 부대 전반에 전투력 저하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은하내전 발발 이후에 정점을 찍었는데 반란군과의 전쟁으로 인해 육군병들을 스톰트루퍼로 전환하고도 병력이 부족해지자 폭증하는 스톰트루퍼 수요에 의해서 사관학교에서 받는 기초훈련마저도 간소화되어 스톰트루퍼들의 전투력이 더더욱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스톰트루퍼들의 끔찍한 명중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그럴싸한 이유로 언급되는 문제는 바로 헬멧입니다. 은하 정부군의 트루퍼 헬멧은 클론 트루퍼대부터 여러 번 개량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스톰트루퍼 헬멧의 경우에는 인간의 신체 구조를 생물학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듯한 바이저 디자인 때문에 시야 자체가 잘 보이지 않는데, 가뜩이나 잘 보이지 않는 헬멧 바이저 위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띄워진다는 점에서 착용자의 오감을 오히려 억제하는 부작용을 낳았는데요. 맨눈으로 전황을 보기도 힘든데 시선을 분산시키는 방대한 양의 허드가 눈앞에 수놓아져 있으니 스톰트루퍼의 상황 판단, 더 나아가 명중률이 낮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얼굴 전체를 뒤덮는 헬멧을 착용해본 병사들에게도 힘든 일일 텐데, 신병이나 갓 스톰트루퍼로 전환된 징집병들은 헬멧을 쓰고 교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낯선 일이었을 테죠. 여담이지만 새로운 희망에서 루크 스카이워커를 연기한 마크 해밀이 극중에서 헬멧을 쓰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대사를 한 건 대본에 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마크 해밀의 애드립이었다고 합니다. 스톰트루퍼 헬멧이 그 정도로 불편했다는 방증이 되겠네요. 비슷한 맥락에서 스톰트루퍼의 전신갑주 또한 부대의 전투력에 마냥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은 않았습니다. 스톰트루퍼는 선대 클론 트루퍼와 같은 플라스토이드 장갑복을 착용합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플라스토이드는 강철과 같이 단단한 금속이 아니라 강화 플라스틱류 소재로 적군의 고출력 블라스터의 충격을 완충하거나 저출력 블라스터를 막아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총 18개 파츠로 이루어진 스톰트루퍼 갑옷은 군인들에게 최소한의 방어력을 제공하고 제국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그 이상의 뛰어난 성능을 선보이진 못했습니다. 절그럭거리는 스톰트루퍼 갑옷을 입으면 제대로 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앉는 것도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로파간다용에 가까운 이 갑옷의 설계는 펠퍼틴과 그의 군부가 고안한 고의적인 것이었습니다. 클론 전쟁기에 은하계 시민들은 자신들을 도와준 클론 병사들을 선망했지만 복제인간으로 구성된 군대에 자원병들이 들어설 공간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클론 전쟁이 종전되고 은하제국이 창설되면서 새로운
새로운 스톰트루퍼 부대가 만들어지자 클론 전쟁기에 나라에 빚을 졌다고 여긴 수많은 시민들이 부대에 입대하여 흰색 갑주를 착용하였죠. 이 프로파간다는 스톰트루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더욱 배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살기 힘든 외곽이나 행성들에서는 군대에 입대하면 거처도 주고 밥도 준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돌면서 생존을 위해 입대하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제국 군부의 홍보와 더불어 끔찍한 내구도의 스톰트루퍼 갑옷은 병사 개개인이 언제든지 교체되고 대체될 수 있는 제국의 부속품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제국군의 제식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생존력이 아주 낮은 타이 전투기와 그 조종사들처럼 아무리 계급이 높고 무공을 쌓았더라도 다스베이더에게 금방이라도 목 졸려 죽을 수 있는 장교들처럼 팔퍼틴은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 개개인의 정체성을 지우고 그들을 오로지 기계부속으로 취급하며 은하제국이라는 거대한 기계장치를 굴려나가려 했습니다. 스톰트루퍼들의 제식화기인 E11, 더 나아가 이 시리즈의 제작자는 은하공화국기의 클론트루퍼들의 제식화기였던 DC 시리즈와 동일한 제작사였던 블라스텍 인더스트리였습니다. 하물며 클론트루퍼들이 잘만 썼던, 그렇지만 완벽하진 않았던 DC 시리즈의 업그레이드된 블라스터 소총이었죠. 가볍고 개조도 쉽고 유효 사거리도 300m로 나쁘지 않고 접이식 개머리판에 발사 모드도 여럿 있고 조준경도 첨단이라서 밤이나 연기 가득한 곳에서도 쓰기 좋았습니다. 실제로 스펙만 보면 E11은 나쁘다기보다는 오히려 성능이 준수한 총기에 가까웠지만 정작 스톰트루퍼들이 가장 불평불만을 쏟아낸 장비가 바로 이 제식화기인 E11이었습니다. 어느 트루퍼는 목표물에서 총구를 최대한 떨어뜨려야 목표를 맞출 확률이라도 생긴다며 불평했고, 어느 트루퍼는 총의 반동이 너무 심하다고 불평했고, 또 어느 트루퍼는 야전에서 첫발이 빗나가면 그냥 죽었구나 생각하라고 할 정도로 E11에 대한 스톰트루퍼들의 불만이 많았죠. E11의 세계관 내적 실제 성능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우리가 알 방법은 없습니다만, 다양한 매체에서 묘사된 바를 살펴보면 강력함과는 별개로 탐퍼짐이 꽤 심한 무기라고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총기 성능 문제와는 별개로 앞서 언급한 헬멧 문제처럼 사용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불편한 갑옷과 헬멧을 쓴 채로 완벽하지만은 않은 총을 쏘는 데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스톰트루퍼들의 장비까지 살펴봤지만 이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에임이 나쁜 이유를 명확히 가려내긴 힘든데요. 사실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고 스톰트루퍼 부대에 따라서 명중률, 더 나아가 전투력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 세계와 마찬가지로 스톰트루퍼들의 주둔지 중에서도 이른바 꿀보직이 있고 헬보직이 있습니다. 예컨대 보안은 물론이거니와 은하계 사회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스카리프 행성의 데이터 금고나 데스스타 정거장의 주둔구는 세계관 내적으로 군기가 해이했다는 묘사가 꽤 있었습니다. 야전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스톰트루퍼들 또한 무방비해지고 무능해지는 것이죠. 이는 당장의 첫 번째 스타워즈 영화인 새로운 희망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톰트루퍼들을 처음 만난 탄티비4 우주선 납포 장면에서 스톰트루퍼들은 복도에 이미 안전하게 엄폐하여 좁은 출입구를 사수하던 반란군 경비대를 손쉽게 전멸시키죠. 이들은 다스베이더가 이끄는 정예 부대인 501사단 소속 스톰트루퍼들로, 501사단 스톰트루퍼들의 노련함은 다른 작품군 속 스톰트루퍼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들 501사단 스톰트루퍼들은 제국의 역습에서 호스 행성의 반란군 에코기지 또한 아주 손쉽게 점령하기도 했죠. 여기까지가 스톰트루퍼들의 전투력 혹은 명중률이 작품마다 이들이 상대하는 적마다 천차만별인 이유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나중에 스타워즈 작품들을 다시 보며 스톰트루퍼들의 슬픈 명중률을 보게 되면 앞서 언급한 5가지 이유들을 떠올려보며 과연 이 중에서 뭐가 문제일지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채널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